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요즘 AI 쪽에서 정말 핫한 딥식 R1 모델,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식이 만든 오픈소스 모델인데 이게 오픈 AI의 O1 같은 그런 거대 모델들이랑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또 기술적인 배경은 뭐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딥식 R1이 흥미로운 게 기존의 AI 모델 개발 방식이나 접근성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에 좀 도전장을 내민 느낌이거든요. 단순히 성능 숫자 비교 이걸 넘어서서 AI 산업의 경쟁 구도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의미를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이 딥식 모델들, 특히 훈련 방식이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하던데요. 그 R1 나오기 전에 R1 플러스로라는 모델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R1 브라시제로.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쓰는 지도학습 데이터 없이 오직 강화학습, 그러니까 RL만으로 고성능을 낸 거의 첫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답을 안 알려주고 모델이 직접 막 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시행착오 좁히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정확도나 아니면 특정 포맷을 잘 지켰는지 이런 걸로요. 아, RL만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모델이 스스로 복잡한 추론, 그 단계별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코어티라고 하는 그런 거나 답 내놓기 전에 스스로 막 검증하는 능력. 심지어는 가끔 아하 하고 뭔가 깨닫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죠. 일부러 가르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능력을 만들었다니 그건 진짜 인상적이네요. 그럼 R1 모델은 그 R1 브라세로에서 또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그 R1 브라세로도 뭐 한계는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언어를 좀 섞어 쓴다거나 아니면 응답이 약간 투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R1은 이걸 개선하려고 그 RL 훈련 전에 잘 만든 코오티 예시 데이터로 먼저 지도학습, SFT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다듬는 그런 정렬 과정을 추가했어요. 아, SFT랑 정렬을 추가했군요. 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훨씬 더 일관성 있고 좀 세련된 답변이 나오게 됐고 전반적인 성능도 좋아졌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론의 똑똑한 추론 능력을 Q&N이나 라마 같은 좀 더 작은 모델에 옮겨 담는 증류라는 기술을 썼어요. 그래서 더 가볍고 효율적인 버전들도 만들었고요. 핵심 능력은 살리면서 더 쓰기 편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계속 비교하던데 딥시크 R1하고 오픈 AI의 최신 모델 O1, 이 둘의 성능 직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네,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표준 벤치마크 결과를 딱 놓고 보면요. 수학 문제 푸는 능력 있잖아요. MHTOSH 500 기준으로 여기서는 R1이 97.3%로 O1의 96.4보다 아주 약간 근소하게 앞서요. 오, 수학은 R1이 더 잘하네요. 네, 근소하지만요. 코딩 능력은 전반적으로 보면 O1이 좀 더 낮긴 한데 코드 폴스 점수 기준 R1도 만만치 않아요. 어떨 때는 SWE 벤치 R1이 살짝 더 낮기도 하고 아주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추론 능력 GPQA 벤치마크 같은 걸 보면 여기서는 O1이 75.7%로 R1의 71.5%보다는 좀 더 앞서는 모습이고요. 벤치마크 점수도 그런데 사실 실제 사용할 때는 또 결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료 중에 실제 코드에서 오류 찾는 테스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리크스트에서 버그를 찾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테스트에서는 R1이 O1보다 훨씬 더 많은 버그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오, 정말요? 실제 환경에선 아론이 더 나았다는 거네요. 네, 물론 두 모델 다 좀 관련 없는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결과는 벤치마크 점수랑 실제 현장에서의 유용성이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야, 성능도 성능인데 비용이랑 접근성 차이가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론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극적인 차이 중 하나죠. 딥시크 R1 API 사용료가요. 5월에 한 5% 수준밖에 안 돼요. 5%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100만 토큰 처리 비용이 R1은 입력 출력이 각각 0.55달러, 2.19달러 정도인데 5월은 15달러, 60달러거든요.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수준인데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R1이 그 전문가 혼합, MOE라는 구조를 써서 그래요. 모델 전체 크기는 엄청 큰데 671 비파라미터,
실제로 계산할 때는 필요한 부분 약 37bp만 딱 활성화시켜서 효율을 높인 거거든요. 게다가 얼원은 MIT 라이센스, 그러니까 오픈소스라서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심지어 개인 PC에서도 올라마 같은 걸로 돌려볼 수 있어요. 폐쇄적인 오어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성능 좋은 모델이 훨씬 싸고 심지어 오픈소스라니. 이거 AI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R1은 그동안 소수의 폐쇄적인 기업들이 주도해온 고성능 AI 시장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성능 좋은 오픈소스 모델이 나오면 경쟁이 막 치열해지고 AI 기술 접근성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니까. 네. 결국 AI로 뭔가 만들려는 개발사들이나 최종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가장 큰 혜택이죠. 반대로 오픈 AI 같은 기존 강자들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모델 효율이 좋아지면서 AI 칩 수요가 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AI를 쓰게 되니까 전체 수요는 더 들 거다 이런 반론도 꽤 팽팽해요. 그리고 그 작은 증류 모델들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바로 AI를 돌리는 엣지 AI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 다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딥식 R1은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일부 실제 테스트에서도 오픈 AI 오원에 뒤지지 않거나 오미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비용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고 접근성까지 높은 아주 강력한 오픈소스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나 개방성이 AI 시장 판도를 진짜 흔들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딥식 R1 사례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성능 모델을 만드는 그런 노하우들이 점차 공개되면서 앞으로 AI 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